녹화 좀 누르고요. 오전에 이제 이 방송을 저기 하셨던 분들은 목소리가 혹시 끊기나요? 아이 참. 자, 목소리 어떤가요? 잠깐만요. 이게 제가 좀 확인 좀 해달라고 물어봐야겠네. 음, 아무튼 뭐 오늘 뭐 시장이 조금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그죠? 예상대로 제가 오전에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이 대한민국 증시 자체가 이 정치적인 문제들도 좀 심각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좀 심각하잖아요. 사실 뭐 요즘 얘기 나오는 게 이제 그죠? 부정선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근데 이제 정치 얘기는 안 할게요. 뭐가 이게 뭐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아무튼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이제 있잖아요. 사실은 뭐 이게 뭐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죠. 사실 뭐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 이런 얘기들은 뭐 미국에도 있는 얘기들인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들 또 이제 탄핵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이제 녹아 있다 보니까 좀 사실 이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는 게 쉽지는 않다. 항상 얘기 드리지만 이제 오늘 또 그 한덕수 이제 탄핵 뭐 이걸 또 외치고 있는 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도 일단 수급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어, 어딨냐. 음. 수급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이제 오후까지도 계속 매도세가 좀 이제 그러니까 매도세로 전환이 됐죠. 그죠? 오전에 조금 사는가 싶다가 오전부터 팔기 시작해서 오후 내내 이제 매도를 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 매도세로 좀 전환이 강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이거는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그러실 수 있는데 이 외국인들의 매수 자체가 그렇게 좀 많지가 않다 이게. 이거 뭐 꼴랑 170억 들어온 거 가지고는 사실 증시가 움직이진 않아요. 그리고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 오전에 얘기 드렸다시피 저렇게 들어왔다가도 단타만 치고 나가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이 대한민국의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놓여 있다 보니까 오늘 증시도 참 쉽지는 않았다, 한국 증시는. 그래서 이제 하락 종목 수가 굉장히 많았고요, 오늘도. 뭐 거의 대다수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승 종목 수는 몇 없었다. 근데 이제 상승 종목 수를 좀 이제 살펴보면은 뭐 제가 아침에 얘기 드렸던 이제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 그죠? 로봇과 연관 있는 종목들과 또 양자 컴퓨터 관련돼 있는 것들, 이제 다보링크라든지 드림 시큐리티라든지 이거 드림 시큐리티도 오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엑스게이트. 오히려 엑스게이트는 좀 밀렸어요. 아무래도 이게 양자 컴퓨터 국내 대장주다 보니까 급등하고 난 뒤에 조금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밀리는 기회들을 좀 이용해서 앞으로 잘 한번 또 공략을 해볼 생각이에요 저는. 예, 뭐 지금 뭐 사세요 이거 아니에요. 예, 앞으로 공략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관심주 이렇게 두고 있는데 제가 아침에 얘기했던 로봇주, 로보티즈하고 엔젤 로보틱스 이렇게 좀 두 종목을 얘기를 드렸는데 엔젤 로보틱스도 제가 눌릴 거니까 한 번에 다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드렸죠. 항상 얘기하지만 100만 원을 사더라도 정성스럽게 사야 됩니다. 주식은 요즘 같은 시장은 특히나 예전에 이제 시장이 좋았을 때는 뭐 그냥 대충대충 가격 안 보고 사도 뭐 지금 미국장이 그래요 사실. 지금 미국장이 좀 그런 상황인데 뭐 대충대충 사도 가격 안 보고 사도 그렇게 올랐었는데 이제는 좀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리지만 항상 커뮤니티에서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정성을 또 다해야 됩니다 종목 하나를 사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이제 커뮤니티는 종목을 매수를 좀 안 했습니다. 예, 이게 지수에 대해서 이제 뭐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뭐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렸다 싶은데 뭐 없어요. 로봇주 말고는 사실 오늘 로봇하고 양자 컴퓨터 쪽 말고는 음, 딱히 뭐 주목되는 이 테마가 좀 없었다. 그죠? 이 CS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거 이재명 관련주인데 이것도 양자로 올라간 거예요. 이재명 관련주로 올라갔다기보다는 예, 양자 암호화 쪽으로 좀 엮여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다보링크를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커뮤니티에서. 근데 이 다보링크를 왜 설명을 그때 드렸었냐면, 이 다보링크가 뭐 하는 회사냐면, 인제 우리 여러분들 이제 집에 하나씩 다 있으시잖아요. 이 통신 장비. 그죠? 우리 TV 볼 때 쓰는 통신 장비라든지 뭐 인제 단말 장비라든지 이런 거 다 집에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TV를 보거나 뭐 인터넷을 하려면은 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다보링크의 핵심적인 또 인제 이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 뭐 전에 설명했던 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이것도 지금 미국이 중국산 이 단말 장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제 이 뭔가 좀 부정적인 이 표현들을 좀 많이 했어요. 이 중국산 단말 장비를 쓰면 이 해킹에 대한 이 국가 안보가 위험하다, 이런 이제 또 뉴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단말 장비 회사들이 조금 그런 이슈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겠죠. 뭐 우리나라 단말 장비를 무조건 미국에서 갖다 쓴다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 있는 단말 장비를 안 쓰게 만드니까 국산 단말 장비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보링크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에서는 요 단말 장비 사업을 하는데,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CS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단말 장비를 좀 하는 이제 기업이죠. 이제 증폭기 이런 거 하는데, 또 오늘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올랐어요. 이거 이재명 관련주로 원래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관련주는 오늘 좀 급락이 나왔고요. 얘만 의외로 이런 이제 단말 장비나 이런 이 증폭기 이런 것들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단말 장비들이 그렇게 이제 중국산 단말 장비들이 좀 교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다보링크나 이런 것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통신 관련된 이제 솔리드, 이것도 양자 컴퓨터 관련주죠. 양자 암호화 관련주. 솔리드. 예전부터 제가 희한하다, 양자 암호화 관련주인데 참 못 간다, 그 얘기를 많이 드렸던 종목인데 이제서야 좀 움직입니다. 이제서야. 그 얘기를 제가 올해 초에 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때 들어가 가지고 솔리드를 팔고 나왔거든요. 너무 못 가길래. 근데 역시나 뭐 이렇게 좀 주가가 좀 폭락을 하더니 이제 와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전체적으로 뭐 조선주 나쁘지 않았고요. 그죠? 뭐 조선주 좋다고 아침에도 계속 얘기를 드렸죠. 근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만약에 이제 공략을 하더라도 좀 단기적으로만 공략을 하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럼 초전도체 아침에 얘기했던 대로 뭐 계속 분위기가 좀 나쁘지 않았고, 양자암호 관련주들 뭐 솔리드 있죠. 한국첨단 소재도 있고, 그다음 로봇주도 다 좋았어요 오늘. 로봇주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뭐 AI 쪽, 그죠? 마음 AI가 대장으로 올라섰어요. AI 뭐 챗봇이라든지 뭐 아무튼 이런 종목들이 오늘 시장은 좀 주도를 했습니다. 근데 막 이런 것들이 뭐 이 막 영웅처럼 떠오르고 막 그랬던 거는 아니고, 예, 그냥 뭐 무난했다, 이런 것들이 그나마 하락장에서 굉장히 좀 무난했다,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이제 또 이 차트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좀 간략한 좀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주식을 할 때 여러분들 요 21선의 기울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제 차트에서는 이 21선이 요 검정 색깔 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한 기울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이 20일 이평선이 이제 기울기가 하락일 때는 추세 자체가 단기적으로 추세 자체가 하락이란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21선의 기울기가 상승일 때는 뭐라고? 단기적으로 기울기가 상승이니까 추세가 상승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추세를 돌리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냐? 21선이 하락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뚫어줘야 돼요. 뚫어놓고 이 위에서 주가가 21선을 깨지 않고 놀아줘야만 이 이평선이 돌립니다. 돌리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번 주부터,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제가 얘기했던 게, 지수가 단기적으로 이 21선, 그러니까 최근에 참 좋았단 말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죠? 21선을 좀 올라타네. 이젠 좀 이 한국 증시가 좀 추세가 돌아서나?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는. 왜냐면 21선이 아까도 교육드렸다시피 하락 기울기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 위로 올라탔으니까.
분위기 참 좋네.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게 오래 갈 거라는 생각을 좀 저도 안 했던 게 지수를 끌어올렸었던 종목들이 물론 반도체 이런 것들도 잘 갔지만 중요한 거는 정책주나 정치 테마주들이 좀 많았어요. 이때. 뭐 이재명 관련주도 급등을 했고 뭐 우원식 관련주도 올라갔다. 홍준표 관련주 올라가. 뭐 이준석 관련주도 몇 개 올라가. 한동훈 관련주 올라가. 그다음에 저출산 뭐 꿈비라든지 이런 게 급등이 나왔었죠. 그다음에 뭐 인맥주 아니 그러니까 저기 인맥주가 아니고 저 뭐야 그이 취업 관련주, 뭐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 막 급등에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을 이 주도를 하는 그런 종목들이 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지수라는 게 올라가려면 뭐가 뒷받침이 딱 탄탄하게 좀 돼야 돼요. 거기에 만약에 이제 뒷받침이 될 수 있었던 내용들은 녹화요. 녹화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해서 저기 방송국에 보내면 방송국에서 올려주실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인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탄핵이 진짜로 이게 뭐 정말 막 난리가 났어요. 진짜 뭐 탄핵이. 그죠? 막 진짜로 막 근데 지금은 또 보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또 올라갔죠. 예. 뭐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저 진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 그 사실만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 지지율이 또 올라가 있어요. 이 간첩에 대한 심각한 문제들을 사람들이 좀 이제는 깨우치기 시작하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고 저런 거 막 보면은 뭐 찌라시 아니야? 부정선거 이런 거 뭐 찌라시 아니야라 그랬는데 이제는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이 증거가 나오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뭐 투표용지가 뭐 접혀 있었대, 뭐 빳빳한 게 뭐 들어가 있네. 아무튼 뭐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죠? 빳빳한 게 들어가 있다, 투표용지가. 그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 정치적인 거는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세요. 예, 저는 주식으로만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인제 그런 것들이 없고 인제 이런 불확실성들이 계속 해소가 되고 했다라 그러면 당연히 환율도 원달러 환율도 안정화가 됐을 거고. 근데 진짜 뭐 계속 오르네요. 이거 진짜 500 원이 넘어가는 게 아닌가 지금 불안한데 이게 안정화가 됐을 거고 외국인들의 이런 투자도 한국에 대한 이런 인식도 '한국이 인제 불확실성이 끝났으니까 좀 괜찮겠네.'라는 인식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었죠, 사실. 시간이 지나도.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 드렸다시피 자, 21선을 돌리기 위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차트상으로도 뚫어놓고 위에서 놀아야만 21선이 돌아나가고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겠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이 대한민국의 이 호재성 이슈가 나와야 돼요. 이 호재성 이슈가 나오려면 지금까지 나왔던 악재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된다. 그럼 그런 것들이 뭐가 있겠냐? 당연히 이 한국의 이런 불확실성 해소. 그죠? 한국의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돼야 외국인들이 유입이 강하게 들어오겠죠. 또 원달러 환율도 떨어지겠죠. 그죠? 원달러 환율도 안정화라고 할게요. 떨어진다라기보다 안정화로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직까지는 이 불확실성으로 좀 있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좀 흐름들을 좀 보냈다. 참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도 오늘 좀 잘 버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좀 이 주식은요. 제가 진짜 오랜 동안 이제 이 경험을 하고 쌓고 쌓다 보니까 살아남는 사람이 제일 강한 것 같아요. 정말 주식시장은 살아만 남아 있으면 언제든지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다시 오거든요. 정말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내가 어떻게 주식시장에서 버티며 살아남을지 요거를 좀 고민을 하시는 것도 참 좋은 지혜로운 방법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주식으로 좀 대피를 한 거고 사실 우리 어? 이제 커뮤니티 계신 분들을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선장 아닙니까 선장 예 그죠 선장 노릇을 좀 미국으로 좀 우리가 대피를 좀 했습니다. 예, 이민을 좀 잠깐 갔어요 미국으로. 예, 미국에 좀 잠깐 놀러 미국으로 갔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한국 증시 자체가. 그런 이제 아무튼 부분들. 그래서 뭔가 좀 종목을 추천하는 거에 있어서 저도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게 제가 뭐 인제 뭐 계속해서 리딩을 해 드릴 수 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뭐 그러기가 좀 쉽지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인제 아무튼 좋은 종목들은 좋은 산업과
좋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어쨌건 테마나 산업들은 콕콕 집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얘기 드렸던 대로 똑같습니다. 드론은 뭐 보라 그랬죠? 예, 에이럭스. 아, 오늘도 뭐 시장이 폭락하는데도 좋았어요. 그죠? 에이럭스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드론 관련돼서도 뭐 다른 것들도 나쁘진 않은데 얘가 대장주니까 웬만하면 대장주를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근데 드론 관련주들이 좋지는 않았어요. 오늘. 예,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또 다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안 좋았다라는 거는 내일 좋을 수도 있는 거고 내일 모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오늘은 오히려 로봇주들이 좋았기 때문에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은 안 좋을 수도 있을 확률이 더 높겠죠.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은 로보티즈 짚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엔젤 로보틱스 또 말씀드렸고, 그죠? 요거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드론 얘기했고, 로봇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책주나 이런 것들은 말씀드렸다시피 뭐 꿈비, 아까 제가 커뮤니티에서 수익 챙기라고 약간 언지를 좀 드렸죠. 예, 오늘 5%나 급등을 했었습니다, 장중에. 그래서 이 분할 매도 중요하다. 챙기면서 가셔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양자 쪽 같은 경우는 엑스게이트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 자율주행 쪽은 오늘 SOS 랩이 좀 밀렸는데 아직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예, 이런 것들도 한번 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인맥주는 웬만하면 자신 없으면 하지 마세요. 이거는 진짜 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인맥주 잘못 건드렸다가 여러분들 막 하한가 두 방씩 맞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인맥주 같은 거는 내가 매매를 해본 적이 없고 자신이 없다 하시면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정책주를 하세요. 정책주. 뭐 저출산 정책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뭐 사람인처럼 우리 저기 뭐예요? 이 취업률, 그죠? 취업률과 연관 있는 종목을 하신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전에 얘기를 못 드렸던 게 까먹었던 게 트럼프가 이제 내년부터 활동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러면 트럼프 관련돼 있는 종목은 어떤 걸 보셔야 되냐? 뭐 이것도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리는 부분인데 부산산업, 그죠? 일신석재 이런 거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어.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커뮤니티에서 제가 일신석재를 요때 매수를 해가지고 상한가를 먹었던 종목이거든요. 음. 근데 이때가 그죠? 상한가 갖고 이제 그렇게 이제 다 지금은 팔고 없어요. 지금 팔고 없는데 다시 관심 있게 보고 있어. 그럼 얘네들을 왜 봐야 되냐? 자, 그것도 얘기를 드리자면, 그러니까 뭔가 주식을 살 때는 여러분들 뭔가 이유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이유 없이 그냥 이 종목이 갈 것 같으니까 사야지. 이거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항상 뭔가 단기적으로라도 이유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유를. 그죠?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일신석재나 이제 뭐 부산산업 이런 것들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이거 부산산업도 제가 커뮤니티에 드렸던 종목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도 뭐 상한가도 가고 뭐 급등도 또 나왔는데 어쨌건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지금 얘네들이 공통점은 뭐죠? 음. 얘네들은 뭐 하는 회사들이냐면 이제 남북 경협주예요. 남북 경협주. 예, 경협주 다들 아시죠? 근데 우리 경협주들이 엄청나게 폭등했었을 때의 그 시기가 언제냐?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예, 17년도, 18년도. 한번 볼까요? 이 17년도, 18년도. 자, 여기 있죠. 어마무시하게 올라가죠? 부산산업도. 그죠? 일신석재도 이렇게 여러분들 땡겨서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 있을 거예요. 일신석재도. 그때 당시인 트럼프가 딱 집권을 했을 때 왜 이렇게 그러면은 이 주가들이 튀었냐? 김정은하고 친했거든요, 그때는. 트럼프가 막 북한도 방문하고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그죠? 북한도 방문하고 그죠? 뭐 이제 뭐 이 뭐 남북 경협에 대한 그런 이제 논의도 막 했었고 금강산 관광도 다시 막 했었고 그죠? 근데 이제 트럼프가 끝나고 바이든이 되고 나서는 또 북한하고 사이가 좀 멀어졌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가 또 이제 공약을 하는 게 그거잖아요. 전쟁을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전쟁부터 바로 끝내겠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관련돼 있는 그런 하마스하고 관련된 이런 뭐 미사일을 쐈네, 뭐 공습을 했네 이런 뉴스도 좀 들 보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런 전쟁이란 부분들도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와서 전쟁 끝내고 싶다라는 얘기로 이제 말이 바뀌기 시작하죠.
원래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었는데, 그죠? 뭐 땅을 뺏기고 끝나는 거예요. 예, 지금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 영토를 뺏기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러시아는 얻어가는 게 있어도 이 우크라이나는 사실 얻은 게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뭔가 트럼프랑 제가 봤을 때는 딜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하고. 예, 뭔가 딜을 하겠죠. 예, 뭔가 좋은 쪽으로 우크라이나가 이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딜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딱 끝낼 거예요. 또 푸틴하고도 내가 통화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죠? 뭐 김정은하고도 통화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에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런 남북 경협에 대한 내용들이나 전쟁이 끝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이 부분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기 관련돼 있는 종목인 이제 현대로템이나 이런 것들의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하는 이유가 트럼프가 집권하면 이제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하락을 하는 거예요. 하락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뭐 방산 관련돼 있는 종목은 관심권에서 좀 제외를 시키세요. 잊어두세요. 트럼프 집권할 때 제가 봤을 때 전쟁 나면은 지금 막 관세도 폭탄해가지고 뭐 중국을 아주 그냥 압살을 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뭐 트럼프 집권할 때 전쟁해버리면은 진짜 그 나라 경제가 제가 봤을 때 폭삭 무너지지 않을까. 정말 미국에서 엄청난 또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급하게 이제 트럼프를 생각을 해서 전쟁을 끝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는. 그러면 이제 남북 경협주들이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중에 이제 부산산업이라는 종목은 철도 관련주예요, 철도. 제가 이것도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나서 급등이 나왔지만 이 철도 관련돼 있습니다. 철도. 그러면 이 철도 관련해서는 뭐냐면 이제 남하고 북한의 사이에 이제 철도를 깔아서 이제 뭐 관광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 소리예요. 예,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많았었죠.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철도 관련돼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철도 관련하면은 부산산업이 대장주예요. 그럼 이제 금강산 뭐 관광 이러면은 뭐가 있냐면은 아난티가 있어요. 아난티. 이 아난티라는 종목이 있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제가 상한가를 얼마 전에 먹었던 일신석재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일신석재가 대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아난티 주가나 일신석재 주가 비교해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아난티는 꼬그라지고 있고 일신석재는 올라가는 중이고 그죠? 그 일신석재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면은 이 관련주냐? 일신석재가 뭐 말 그대로 석재 관련주예요. 건축석을 판매를 하고 뭐 이제 이 건축석이라는 건 뭐 다들 아시죠? 뭐 대리석이나 뭐 이런 거 파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뭘 하고 있냐면 그 금강산 관광항에 이제 지분이 있어요 또. 그 재단이 있거든요. 그 재단에 그 재단 이름이 제가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아무튼 그 재단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금강산 관광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좀 수혜를 받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신다라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아난티는 예전에 이제 금강산 쪽에 이제 호텔 짓는다 그래서 올라갔었거든요. 호텔. 얘하고 용평 리조트하고 그런 게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용평 리조트가 아니고 저거 용평 리조트인가? 그 기업 이름 용평 리조트 맞나? 기업 이름이 또 바뀌었을 수 있어. 너무 옛날이라서. 용평 리조트가 아닌데. 뭐더라 그. 모나 용평? 모나 용평으로 바뀌었네. 예전에 이게 모나 용평이 용평 리조트라는 기업이었어요. 얘가. 얘도 예전에 이제 금강산 저기 이제 뭐 저거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과거 보시면은요. 2017년도, 18년도 이거 보시면 이렇게 급등한 막 점상을 간. 제가 이것도 예전에 왜 이걸 기억을 하냐면 여기서 추천했거든요. 제가. 커뮤니티 여기서 드렸었어요. 그러고 나서 대박 터뜨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쏟아져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트럼프 취임하고 난 이후에 전쟁이 좀 끝나고 그러면은 모나형평도 근데 최근에 좀 움직임이 좀 있었네요. 그죠? 움직임이 좀 있었네. 그리고 지금도 차트가 나쁘지가 않네. 이게 지금 뭐예요? 역헤드 앤 숄더가 나와 있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역헤드 앤 숄더가 나와 있네요, 이것도. 모나용평. 근데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이거는 뭐 추천드리기가 좀 그래요. 거래량도 없고. 아무튼 예. 얘하고 이제 아난티하고 그 호텔 금강산 뭐 호텔 관광 해가지고 호텔 짓는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올라갔었어요. 아난티도 과거 보시면은 그죠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참 재밌었어요, 진짜 주식하면서. 사실 뭐 트럼프 때문에 남들은 굉장히 좀 힘들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뭐 트럼프 위주 정책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좀 매매를 했었다 보니까 이때 좀 재미를 많이 봤었거든요, 제가. 근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근데 과거처럼 이렇게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종목들이. 이거보단 못 갈 겁니다. 왜냐면 주식이라는 거는 학습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똑같은 호재가 반복이 되면은 그거에 대한 주가 상승률은 점점점 줄어요. 반대로 똑같은 악재에 대한 하락률도 처음에 악재가 나왔을 땐 크게 하락하지만 두 번째 악재가 나왔을 땐 덜 하락합니다. 그게 뭐예요? 코로나. 지금 뭐 코로나 뭐 확진자가 급증한다고 해가지고 코로나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뭐 폭등합니까? 예전처럼? 아니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악재가 나왔을 때도 그것도 희석이 되는 거고 똑같은 호재가 나왔을 때 그것도 희석이 된다. 이거를 학습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식시장의 학습 효과. 예,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이제 효과들. 예, 그런 것들은 결국에 나중에는 무의미해지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또 하나 뭐 짚어드린다면 뭐 이제 뭐 돼지열병 있잖아요. 돼지열병. 뭐 한때 엄청 떠들썩하면서 돼지열병으로 저도 이제 그때 돼지열병이 터졌을 때 저는 이제 닭고기 관련주를 샀거든요. 음. 할인이라든지 그죠? 할인 이런 것들을 매수했었어요. 돼지열병 막 터지고 했을 때. 그 진짜 한참 전이야. 언제야? 근데 지금은 뭐 기억도 안 나는데 지금은 뭐 돼지열병 터졌다 그래가지고 뭐 얘네들이 뭐 사과하고 그럽니까? 요즘엔 안 그러죠. 그런 게 학습 효과예요. 똑같은 반복되는 이제 악재들 그런 거를 이제 시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큰 호재로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탄핵이나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시장이 지금 현재 국내 시장 같은 경우가 크게 못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유는 맞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증시의 하락은 덜 할 것이다. 예, 그전처럼 뭐 이제 계엄했을 때처럼 막 이런 식으로 하루에 막 2% 폭락하고 코스닥 가관이었죠. 5% 빠졌나요? 코스닥이? 야, 이 코스닥 5% 빠지는 거 보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닌데 5%가 하락을 했어요. 코스닥이. 근데 이런 하락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예, 왜? 반복되는 악재니까. 어. 이 코스닥은 좀 아쉬워요. 근데 코스닥도 보면은 지금 21선을 돌리려고 좀 노력을 열심히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양시장을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시장이 더 낫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코스닥이 훨씬 나아요. 지금 차트가. 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우리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커뮤니티에 자 요렇게 역헤드가 걸려 있어요. 그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뭐 계엄 이슈나 이런 것들만 좀 해소가 되면은 얘가 그러니까 깨지면 안 되는 구간이 어디냐면요. 여기가 절대 깨지면 안 돼요, 지금. 얘는. 근데 이날 깨려다가 지금 올려놨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깨고 내려가잖아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진짜 여기까지 또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 아니면 뭐, 지금 이거 제가 볼린저 밴드 선을 좀 꺼놨는데, 이 볼린저 밴드 아니면 볼린저 밴드 이 하단까지 하락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65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어떻게 했다? 매매를 좀 하루 쉬었다. 커뮤니티에 뭐 제가 매매 하루 쉬었죠? 아무튼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운 시장임은 맞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겨내시고 이거를 좀 버텨내신다라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런 상황이 또 올 때 여러분들이 뭐 당연히 이겨내겠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시장의 이런 어려움이나 이런 국내 이 정세에 대한 이런 위기들 이런 것들을 좀 이겨내셔야 나중에 또 이겨낼 수 있지 않나, 또 강해지지 않나, 한층 강한 투자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주력을 해야 되냐? 수익은 당연히 내야죠. 수익 내는 거 굉장히 좀 중요하지만 살아남는데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할 필요는 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종목을 되도록이면 물리면 안 돼요. 뭔가 그러니까 뭐 그 전에 물려 있었던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이제 있는 자금을 가지고 매매를 했을 때 여러분들 웬만하면 종목에 물리면 안 됩니다.
물려버리면 기회를 놓치게 돼요, 나중에. 자금이 없으니까 물려버리면.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항상 얘기했다시피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잘 하셔야 되고. 그다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돈 벌 거면 미국 주식 해라. 이 솔직한 얘기로. 미국 주식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아침에도 보여드렸다시피 미국 주식 지금 수익률이 뭐 어마무시합니다. 뭐 테슬라 지금 뭐 장 외에서도 엄청나게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틀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미국 주식도 하니까 미국 주식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하셔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시황이나 장 마감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해봤자 나올 내용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의 이 하락의 이제 주 이유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오늘 뉴스 나온 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소식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하락 전환된 거예요, 오늘. 그게 이유예요, 오늘. 왜? 한국 증시의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이유로 보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는. 어. 물론 기관이 오늘은 저가 매수를 해줬지만 이건 택도 없다. 저가 매수하는 걸로. 그죠? 이거는 비차익 거래 프로그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나중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은. 프로그램 매매가 뭔지 뭐 많이 들어보셨죠? 프로그램 매매. 그게 나중에 뭔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이제 매주 제가 목요일 날 이렇게 고정 방송을 하게 됐는데 SBS 비즈 요 유튜브를 통해서 고정 방송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께 또 이런 주식 용어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알려드릴 예정이고 또 초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려고요. 뭐 제가 그냥 이런 것들 보고 오늘은 이거 시장이 프로그램 매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면 도대체 저놈은 뭔 얘기하는 거야? 프로그램 매매가 뭐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초보자의 눈으로 보면서 좀 설명을 좀 웬만하면 다 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주식의 지식을 좀 열심히 좀 쌓아놓고 계셨다가 우리가 또 시장이 좋아졌을 때 크게 돈을 버는 성공을 하는 그런 투자자로서 나아갈 수 있게끔 제가 한번 길을 좀 잘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장인데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뭐 직장 계신 분들은 퇴근 조심히 하시고 또 밤길 또 미끄러우니까 길 조심하시고요. 운전 조심하시고 걷는 것도 조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죠? 예, 춥지만 건강부터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오늘 이 연말이니까 또 마음이 싱숭생숭해요. 그죠?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붕 뜨는데 마음 다 잡고 또 내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열심히 또 저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제 공지를 드릴 부분이 뭐가 있냐면 제가 원래 이 목요일 날만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요. 매일 아침에 장 9시부터 10시까지는 공개 방송을 해요, 제가. 그거 어디서 하냐 궁금하시잖아요. 제 커뮤니티 들어오시면은요. 커뮤니티에 링크를 올립니다. 그거는 SBS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저희 회사에서 따로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는 건데 아무튼 거기도 참여 뭐 이제 뭐 좀 유익하시다고 하면 그 방송도 매일 아침에 뭐 1시간 정도 하니까 좀 또 듣는 것도 뭐 30분에서 1시간 하니까 매일매일 또 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그런 것도 참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근데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채팅되니까 너무 좋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채팅해 주시니까. 맨날 혼자 떠드는 느낌이었는데. 자, 아무튼 네, 고생들 많이 하셨고 저는 오늘은 이만 여기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또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